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세포막이야, 그지? 우리가 이제 세포와 세포내 소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포막의 구조야, 그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자, 일단은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맨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이야, 그죠? 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은 많이 들어봤어, 그지? 근데 갑자기 인지질이라는 놈이 나와. 인지질.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글리세롤에 인산을 포함한, 자, 크게 두 부분이야. 머리와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여기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친수성 머리는, 자, 말 그대로 물하고 잘 섞인다라는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 소수성은 이제 물하고 잘 안 섞여. 기름 성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름 성분. 그래서 인지질은 머리는 물하고 잘 섞이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꼬리는 기름하고 잘 섞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수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친유성기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머리는 친수성기, 그 다음에 꼬리는 친유성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은 인산과 글리세롤에 인산이 조금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꼬랑지 부분의 이름이 뭡니까?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인지질을 우리가 쉽게 그냥 그릴 때, 자, 요런 모양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머리는 친수성기, 물을 좋아하고, 꼬리 부분은 기름을 좋아합니다. 친유성기, 다른 말로는 소수성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 같은 경우는, 자, 임지질의 머리 부분이, 그지?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을 이렇게 향하도록, 그지? 왜냐면, 바깥쪽도 일단은 세포가 체액 내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수분하고 많이 연결돼 있고, 세포 내 안쪽도 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인데, 자, 중요한 말이 요거 있습니까?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움직일 수 있다.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세포막의 구조야, 그지? 그래서 인지질이 이렇게 한 층, 두 층 이게 포개져 있어, 그지? 어떤 식으로? 자, 머리 쪽은 바깥쪽을, 꼬리 쪽은 세포 안쪽을, 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꼭 외우세요. 인지질 이중층이 막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고요. 꼬리 부분은 서로 마주보면서 배열된다. 그치? 배열된 모습을 좀 알아둬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라는 친구 있잖아, 그지? 요 단백질이라는 요 친구가 어떻게 돼? 파묻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지? 관통을 하거나 그냥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일반적으로는 이 막단백질이라고 그래. 이 단백질을 이제 막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이 막단백질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물질 이동, 두 번째 다른 세포 인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 전달 효소 작용, 그 다음에 또 신호 전달, 신호 전달 말을 붙여서 썼는데 어떤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호 전달. 그 다음에 효소 작용, 그지? 기능을 담당. 근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운반을 담당하지만 다른 이런 식으로 뭐 인식 기능, 신호 전달, 효소 작용 등의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운반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세포는 뭐야? 입과 항문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물질 출입이 일어나는데 얘들이 어떻게 돼?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입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고, 그 다음 누구를 이용합니까? 요 막단백질 있잖아, 그지? 얘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지? 선택적으로 어떤 놈은 통과시키고 어떤 놈은 통과시키지 않고, 그지?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물질은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은, 자, 이거 알아둬야 돼.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야. 뭐냐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락날락 하는 놈들. 그 다음에 여기 막단백질 보이지, 그지? 보라색.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변화를 한번 줘봅시다. 자, 일단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놈은 크기가 작고야, 그지? 작고, 그 다음에 지질과 잘 섞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작은 지방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작은 지방. 인지질 이중층은 작고, 일단은 작고, 그 다음에 지방 성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를 꼭 암기를 하세요. 예시를 꼭 암기하십시오.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그지? 그러면 산소, 이산화탄소 작고, 지방산은 그치, 기름 성분이야.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은 누구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 그래서 얘는 크고, 그치, 크고, 자, 물에 잘 녹는 물질, 그치, 물질. 그 다음에 이온,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자, 포도당, 나트륨, 칼륨 이런 게 나오지, 그치? 크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이런 거.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마들은 누구를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 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딱 두 가지가.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이동할 때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원리가 두 가지가 확산이다라는 이런 표현하고, 이제 삼투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확산, 삼투. 확산, 삼투.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어디야? 저농도로 입자, 알갱이 있잖아, 그지? 입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투는 뭐냐면 삼투는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을 하는 현상이 뭐야? 삼투야. 그 다음에 공통점은 에너지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어차피 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락날락 하잖아, 그지? 그럼 그때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항상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아둬야 돼. 어떤 원리, 어떤 과학적 원리, 그지? 그래서 나오는 게 확산이야, 삼투야. 확산은 그냥 퍼져나가는 거, 그지? 퍼져나가는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근데 고에서 저 방향이고, 고농도에서 저 방향이고, 삼투는 반대로 저에서 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확산입니다.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무슨 운동에 의해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하므로 자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단순 확산이라는 표현과 촉진 확산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순 확산,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확산이 단순 확산이고,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확산이 뭐야? 촉진 확산이야. 알겠습니까?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이런 확산이 무슨 확산입니까? 촉진 확산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합니다. 그래서 세포막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하여, 자, 이 경우는 자, 아까 안쪽과 바깥쪽에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계속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동하는 물질은 아까 얘기했지, 그지? 뭐야? 작은 지방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예시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예시들 꼭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촉진 확산은요, 이제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야, 아까. 물에 잘 녹고, 덩치가 크고, 이온들, 이런 종류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세포막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막단백질은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안팎의 농도 차이가 일정 이상 커지면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수용성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분자량이 크고 전하를 띤 이온들, 얘들은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요거 구분을 해두시고, 아까 단순 확산의 이동 속도는 농도 차이가 클수록 쫙 증가하고, 그지? 촉진 확산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죠? 더 이상 증가합니까?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지 않는다. 왜? 세포막 표면에 처리할 수 있는 이 단백질, 그지? 얘들이 한정되어 있잖아, 그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이제 무슨 현상이야? 삼투 현상입니다. 삼투 현상. 자, 삼투 현상은요, 삼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농도가 다른 두 용액에, 그지? 반투과성 막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반투과성 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면 여기에 있는 요 반투과성 막이 여기 있잖아, 그지? 이 막을 경계로 어떻게 됩니까? 저에서 고 쪽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물이 이동을 해, 그지? 그럼 여기에 수면은 어떻게 되니? 수면은 높아지고 여기는 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지?
이게 삼투 현상이에요. 삼투 현상.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도 에너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은 삼투가 일어날 때 막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세포 안에 있는 농도보다 그지 이 용액 밖에 있는 이 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는 이런 표현 알아두세요. 등장액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낮으면 저장액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고장액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이 삼투 현상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네. 자, 동물세포, 이제 적혈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양파의 표피세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뭐라고 얘기하니? 저장액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장액. 그럼 여기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잘 보세요. 야, 바깥쪽이 저야 안쪽이 고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그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오면 풍선이라고 생각해. 물이 계속 들어와. 빵빵빵빵빵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 터지지. 맞습니까?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터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니?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해. 용혈. 자, 용혈이라는 이런 용어 새로 나옵니다. 용혈. 그 다음에 등장액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양, 나오는 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장액이야. 그치? 바깥쪽이 어떻습니까? 고, 안쪽이 저야. 그럼 저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 그치? 그럼 세포가 쭈글쭈글해지지?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물일 경우야. 동물일 경우. 그러면 우리가 식물일 경우에는 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그치 팽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세포 벽 때문에 터지진 않아.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터졌어, 그지? 근데 식물은 막 바깥쪽에 또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액은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똑같고. 자, 이제 식물세포에서는 저장액이 중요해. 막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막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안쪽에 있는 게. 그럼 쭈글쭈글해지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돼. 그치? 세포질의 부피가 점점 작아지다가 세포벽과 막이 분리되는데 이걸 꼭 외우세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형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질 분리.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투의 예,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을 흡수하고 이런 것도 삼투 현상이지. 그 다음에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는다. 배추에 또 물이 빠져나가잖아, 그지? 김장할 때 우리가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청을 만들 때 과일에 설탕을 뿌리면 수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삼투 현상에 대한 내용이야. 밑에 자, A는 증류수야. 저장액이지, 그치? 그러면 얘는 저장액을 표현하기 위해서 20%의 설탕 수용액은 고장액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A 세포는 결과가 어떻게 돼? 저장액이 넣었으니까 팽팽해지는 거고, B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었다.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약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